이 식당 주인은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결국 일하는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10일 넘어서 이제 줄여야죠. 그때는 이제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지, 파트타임. 12, 3 끝나고 나서. 장사를 접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27년만 아닌가 하고 이제 문을 닫으셨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도 여기 지금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한층 가라앉은 내수는 고용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위세를 떨치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건설, 제조, 도소매업 등 내수와 직결된 분야에서 취업자 감소 규모가 컸습니다.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3.8%로 12월 기준으론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연말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12월 고용 쇼크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는 불과 2주 전 정부가 예측한 17만 명보다도 1만 명 이상 적었습니다. 2023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올해도 내수 침체의 장기화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긴 힘들 거란 전망이 아직은 많습니다. 장기 저성장에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에 대한 투자, 기술 인력을 늘려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몇 자리를 만들지 모르거든요. 정부는 단기적으로 최근 유행하는 독감도 고용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자리 영향이 큰 건설과 제조업 등의 회복이 지연되면 정부가 낮춰잡은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 12만 명 달성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 꼴인 60.6%의 기업이 27일 임시 공휴일에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회사도 49%에 그쳐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34%는 올해 설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매가 부진하다는 기업들이 제일 많았고 자재와 인건비 상승에도 부담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신촌 번화가엔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나시나요? 아니요,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요즘은 간단히 먹는 그런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이 편의점은 월 매출이 18개월째 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줄였습니다. 알바를 많이 못 쓰니까 이제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가 근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에 가는 거죠. 이런 어려움은 고용 지표에도 드러납니다. 지난달 직원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9천 명 감소해 3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반으로 일자리 위축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내수와 직결된 산업일수록 고용 한파는 심각합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9만 6천 명 줄어 7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고 도소매업도 8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내리 감소세입니다. 특히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9만 5천 명 줄어 1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뚜렷이 둔화한 수출 증가세가 제조업 일자리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수 산업뿐만 아니고 수출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의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거고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징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고용시장의 어려움은 내년이 더 클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직접 일자리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6만 명 이상 증가한 123만 9천 명으로 정한 정부는 1분기의 목표의 90%가량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인터뷰입니다. 사람 발길이 뜸한 시장 골목. 이 떡볶이 가게 주인은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손님이 안 다녀. 더 힘든가 봐. 우리는 작은 거니까 그나마도 그냥 이렇게 조금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시장이 다 막 문 닫고. 문 닫는 점포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나간 지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 지금 비어 있어요.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 직전보다 380조 불어난 상황. 장사 가운데 폐업을 하려고 해도 남아있는 대출 때문에 할 수 없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버티고 있는 거지. 원금하고 그거 하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시중은행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고 이자도 평균 2.51%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폐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남은 대출금을 최장 30년 동안 나눠 갚게 하고 은행권이 2천억 원을 출연해 재기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보증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데 3년간 총 지원 금액은 약 2조 원 수준입니다. 연체나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약 20만 명이 연간 103만 원에서 121만 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걸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더 부합되는. 다만 은행 돈을 빌리기 어려워 이미 이금융권으로 넘어간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SBS 박지연입니다.